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주들 지금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전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이번 8월 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와서 지금 국내 상장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매력도 순위를 1위부터 네. 쭉 넘어가세요. 총 26개 섹터가 있거든요. 저게 매력도는 어떤 매력인가요? 그래서 매력이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과 이제 어닝스 모멘텀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동일 가죽으로 해서 합산 매력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도 싸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실 만한 게 일단 여기 요 화살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한 달 전 대비 이 매력도 순위에 대한 변동 표시라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5월부터 제 자료들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5월부터 좀 유망 업종으로 이건 올해 말까지 대응 전략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건강관리 섹터 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몇 달째 계속 최상위 1위권에서 지금 매력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좀 나머지 또 순위가 전달보다 올라온 섹터로는 뭐 상사 자본재라든지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주들 중심으로 올라오고 네. 있고요. 또 눈에 띄었던 건 이거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손보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종들이 이익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다 네. 하향 조정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번 달에 업데이트에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은행도 매력도 순위가 좀 올라왔고 네. 이익도 올라왔고요. 예. 뭐 보험은 뭐 계속 뭐 올라왔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지금 상위권이죠. 2위를 지키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다 봐도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순위. 근데 이제 반도체는 좀 떨어진 걸로 나오네요. 반도체는 계속 떨어져 왔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익 기준, 향후 이익 개선 기대감에 대한 가장 국내 상장 섹터 중에 매력도가 1순위인 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관리. 아닙니다. 자동차죠. 자동차. 실적만 보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 자동차가 1등. 자동차가 제일 개선 기대감이 국내 입장에선 좋고요. 개선 기대감까지. 그렇죠.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으로는 1등인데. 네. 근데 밸류로 봤을 때 밸류가 25등이에요. 거의 꼴찌에 가깝죠.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 아마 덜 떨어졌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맞습니다. 테고. 총 26개 섹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 거의 뒤에서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고밸류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등은요. 네. 지금 보시면 화장품. 밸류. 2위가 반도체, 3위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딱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 세 가지만 봐주셔도 1, 2, 3위까지만 봐주셔도 다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거잖아요. 그 같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밸류에이션 안만 있으면 뭐하냐. 실적이 뭐 부진하면은 주가는 못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어닝스 모멘텀까지 같이 겸해서 보자라는 거고. 건강관리면 헬스케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셀트리온 같은 거 계속 좀 좋게 봐왔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매달 초에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는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국내 주요 매크로 변수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매크로 변수들을 이제 점수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번 달 매달 초에 이번 달 그래서 더 우위에 놓여 있는 스타일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봐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우위에 있는 거. 그렇죠. 이번 달 가치주의 영역이냐, 성장주의 영역이냐.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올해 들어와서부터 성장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 15가지 제가 가공하게 된 매크로 팩터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제 조건은요.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들 또는 센티먼트 관련된 지표들이 숫자들, 얘네들의 절대값, 숫자가 커지면서 개선이 되어 갈 때는 숫자로 주가를 입증하는, 실적으로 주가를 입증하는 가치주의 영역이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둔화가 되어 갈 때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성에서 움직이는 성장주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매크로가 안 좋아서 네. 성장주가 갈 수 있다라는 건 매크로가, 즉 거시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다. 통화정책 확장 기조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굉장히 세게 또 가고 있고.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성장장에 대한
시그널이 지속 떴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네. 이를 조금 시각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장기 시결이죠. 20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매달 초에 월간 단위에 제가 가공하고 있는 스타일에 대한 강도를 이렇게 막대기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인데 역축이고요. 일단 이거죠. 제가 임의로 이렇게 부여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 팩터들을 가중평균에서 합한 요 값들이 네. 매달 초에 이 값들이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의 스타일에 대한 강도를 의미를 할 건데 네. 요 룰에 의해서 합한 가중평균한 값이 플러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내 경기의 스타일이 성장 쪽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제가 가공 이렇게 하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의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얘기할 거고 다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같이 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즉 매크로 지표들의 개선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축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파란 막대기들이 뜰 때가 매크로 팩터들이 좋아지면서 가치주의 영역을 의미를 할 거고 빨간색 막대기는 반대죠. 둔화가 되어가면서 성장주의 영역 시그널을 매달 초에 들여왔던 그런 모델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주가 움직임을 아셔야 될 거다 보니까 곤색 선입니다. 네. 이거는 MSCI 기준으로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 강도예요.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의 아웃퍼폼, 네. 이제 떨어져 왔을 때는 성장주. 성장주들의 아웃퍼폼이거든요. 지금 제가 매달 초에 들여왔었다고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과 연계해서 봐주신다면 후행에서 주가들이 실제로 추세적으로 움직여왔다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저희 11년도 그러니까 유럽발 재정이 터지고 나서 매크로 지표들의 상황이 안 좋아졌던 좋을 때. 성장주의 강도가 강해졌던 구간이었다 보니 실제로 추세적으로 이제 성장주의 성장주가. 대세장이 됐다라는 거고 15년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였죠. 네. 그때도 장의 환경, 매크로 환경은 안 좋았다는 거였고 또 발맞춰서 성장주의 색깔이 강해졌던 구간이었던 만큼 추세적으로 또 성장장에 대한 강도. 그래서 중요한 건 2020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딱 요 변곡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아, 다 죽을 것 같은 이 전염병 팬데믹이 예. 어느 순간 같은 연도, 2020년도에 파란막대기로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실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계량적으로 접근한 이 전략성 자료, 그 리포트 자료 제목으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리플레이션 환경 네. 마주하실 때이다 라고 하면서 예. 이제는 이제 포스코와 같은 전통 시클리컬 업종들 중심으로 봐주실 때이다 라고 좀 언급을 드렸던 변곡점이었다는 거였고 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매크로 팩터들의 개선세가 정점에 달했던 게 바로 작년 상반기였다라는 거였고요. 아하. 그래서 가치주 영역이었다는 거죠. 네. 하반기로 가면서 가치주의 강도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네. 올해 들어오자마자 빨간색으로 다시 변했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 영역, 다른 말로 올해 들어오자마자 매크로의 둔화세가 가팔라졌다는 걸 할 거고 네. 보시면 이제 지금 최근 저희 2년 전 코로나 사태만큼 회귀를 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기인을 해서 올해 들어서부터는 성장주였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네. 본격적으로 성장주를 강조드렸던 게 5월 달부터였거든요. 네. 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5월 달부터 해서 이때부터 저는 뭐 건강관리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건 팩트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최소 올해 말까지는 지금 이러한 빨간 막대기죠. 네. 성장주의 대세장이 올해 말까지 최소한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성장주의 개념도 네네. 약간 멀티플이 큰 네. 약간 그런 성장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방산처럼 성장하는 가치주 이런 이야기일까요? 방금 앞서서까지는 탑다운적으로 제가 매크로 지표들을 가공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어울리는 색깔이 뭐냐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네. 지금 요 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제 기준 하에 저는 성장과 가치주도 이렇게 나눠드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단일 변수예요. 저는 주식 듀레이션을 이 단일 잣대로 이 둘을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고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여기서 10년 DCF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익의 분포가 이렇게 10년 쪽,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성장주 컨셉을 갖는 거고
지난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그렇죠. 그 모델로 그래서- 따져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듀레이션의 이익 분포가 이 채권에 어디 있느냐를 가늠하는 예, 거라면 이걸 예, 에코티화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상대적으로 10년 DCF 가정으로 보신다면 10년 쪽에 있냐,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냐, 네. 아니면 0년 지금 현재에 위치하고 있냐. 음. 그래서 0년에 가까울수록 가치 쪽, 이제 10년 쪽에 가까울수록 성장주 쪽이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훨씬 더 극명한 스타일을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올 하반기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지난 1년 넘게 경험했던 경기 수축 사이클이 올해 3분기 이후에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올 하반기 3분기 이후장은 대형주로서 대응하셔야 걸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 때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즉 이렇게 실물 경기가 죽어가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기대감을 움직일 수 있는 성장주의 영역이다. 그래서 교집합은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애를 다 볼 거냐? 그 얘기는 또 아닙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기 안 좋기 때문에 성장을 보자라는 건 맞기는 하나, 네. 저희가 또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될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성장주 내에서도 숫자로 꽂아줄 수 있는 애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대형 성장 내에서 봐주셔야 될 게 건강관리와 2차 전지를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좀 확대해서 더 보여드려도 되죠? 네네. 종목 이름들이 좀 나가는 거는? 네. 이거는 뭐 어쨌든 개량적인 포트다 보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네.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도 있고 코스모신 소재도 있고 LNF라든지 첨보, 그래서 2차 전지 또는 이제 저는 건강관리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대형 성장 쪽이었다라면 요게 이제 대형 성장.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이후가 될지라도 이제 국내 경기 사이클상 이제 수축권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는 형태일 거라서 빠른 순환매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로는 일단 정황상 얘가 오버웨이시 돼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대형 가치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네. 단순 로테이션 성격으로. 그러면 여기 또 리스트되어 있는 거 다 보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 전략 대형 가치 보실 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주들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최근에 아래 공포로 인해서 코모디티 가격 전반적인 조정과 이에 따른 이런 인플레 해지주들 조정, 주가 조정이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시면 연말 대응을 위한 지금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형 가치 내에서 인플레 해지라고 보신다면 전 대표적으로 정유라든지 운송, 상사 또는 이제 조선, 이런 업종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가치의 성격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띠고 있는 국내 테마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국내 방산이라든지 국내 리뉴어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좀 성장하는 가치주의 컨셉일 거다 보니까 계속 유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바로 넘어가셔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 롱숏 현황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네. 공시가 뜨자마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제 포스트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제 포스트 모델에 좀 왁구를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 포스트 모델 전체 유니버스를 이렇게 요일별로, 일자별로 포지션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얘는 어느 시간에 떠가지고 노 포지션이 떴다, 뭐 확정치는 이거였고 컨센이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롱이 떴고 숏이 떴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늘자까지 발표가 된 8월 2일까지 발표가 된 종목들 지금 현재 상태다 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7일 삼성전자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된 이번 EQ 실적 시즌. 실제 포트가 구축된 거는 이때입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이 롱으로 구축이 됐었을 때부터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누적 성과가 롱숏 기준으로 한 1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올해 누적이요? 아니요, 7월 13일 이후 누적 성과요. 오, 그래요? 예, 지금 한 2주 정도 성과가 네네네네. 그렇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롱숏 페어라서 절대 수익률 항상 플러스 내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 참고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또 아시는 것처럼 어닝스 캘린더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매주 월요일날 위클리
기준으로 베이스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이신 요거는 지금 실적을 기발표한 애들 중심으로 지금 중간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좀 커버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절반 이상 발표를 끝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요, 일단 여기서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 이번 EQ 실적을 기발표한 애들을 어그리게이트해서 합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로스가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18% 정도 성장 YY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고, 섹터 단에서 그로스가 가장 센 섹터가 일단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기계, 운송, 자동차 이런 순이었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차트는 이제 또 역시 기발편 애들 중에서 컨센이 있다라면 컨센서스 대비 오차율 지금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발표한 모든 종목들이 요 섹터 내에서 100%다 서프라이즈였다. 반대로 이런 디스플레이는 모든 종목들이 이 업종 내에서 쇼크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 점검차 한번 봐주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연간 전망으로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좀 쉽지 않은 환경.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올 대형 하반기 성장주. 듀레이션 양극단에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듀레이션 양극단에 있는 대형 성장과 대형 가치. 하지만 근데 비중을 좀 두자면 대형 가치주보다는 대형 성장주 쪽을 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읽히던데요. 그렇죠. 왜냐면 대세적으로 어쨌든 지금 실물 가격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빠른 순환매는 불가피 한 연말까지 장이 될 거라서 네. 가치 쪽도 돌긴 돌 겁니다. 그럴 때는 인플레 핵지주 중심으로 대형 가치 내에서 보자라는 거였고. 인플레 해지라면은 단가를 좀 많이 올린 것들. 아니죠. 다시 한번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코모디티와 동행하는 애들이 원재료 가격하고 동행하는. 그렇죠. 그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순환매는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한 표현으로 안전빵. 예, 안전빵으로 가자면 이제 좀 안전한 좀 이제 투자 성향을 띠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말 또 배당 수익률 좀 괜찮다.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 텔레그램에 며칠 전에 이거 올려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고 있는 DPS 증분뿐만이 아니라 예상 리스트들 쫙 나열을 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교집합으로 봐주실 만한 건 제가 최근에 이 리비전도 같이 하이라이트해서 드려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DPS 증분, EPS 리비전 또한 이제 또 이제 일드가 높은 거,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순위로 쭉 보실 수 있게끔 배당 금액이 증가하고 그렇죠. 배당 수익률도 높은. 그렇죠. 네네. 뿐만 아닌 이제 펀더먼털도 실적 측면에서 좋아지고 실적도 있는데 증가하는. 그런 것들 교집합, 그러니까 그 나열되는 종목들은 배당 수익률 순위기는 하나 네. 제가 곳곳에 하이라이트 드려놨습니다. 그런 교집합 애들. 혹시 이 자료를 저희 와이스트릿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허락받았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디테일한 자료여가지고 사실은 요거 저도 그렇고 혼자 봐서는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게 글자긴 한데 해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경훈 연구원을 설명하고 같이 들어야 조금 이해가 잘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와이스트릿 뉴스페이지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긴 시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나중에 또 리스크 온오프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또 이제 종종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다올투자증권의 김경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